어쨌든 간에 답이 좀 이상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같이 한번 더 풀어보자. 일단은 4회차에서 이렇게 합시다. 좀 괜찮은 문제들을 내가 칠판에 일단 다 쓸게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또 개별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너네가 더 질문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 이거는 설명해줘야 돼. 일단 4회차 이런 거 설명해줘야 돼. 이거랑 5번이랑 그래, 이런 것도 좀 헷갈리지 않을까? 8번 9번 그냥 많이 풀어줄게. 5번 다 할까? 그냥 10번 11번 다 할까? 너무 많이 골랐나? 이거 말고 또 할만한 거 있니? 4회차에서? 골라봐요. 4회차 끝나면 5회차, 5회차 끝나면 6회차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쭉 갑니다. 가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돼. 이거 말고 또 있으면 얘기해봐. 4회차에서 7번 그냥 편하게 얘기해. 또 다 얘기해. 유상이랑 성민이도 계속 질문해. 세훈이도 질문하고. 4회차에서 저거 말고 질문이 있다. 없어요? 요 정도쯤 하면 충분하니? 웬만하면 절반 정도는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이 안에서 다 걸릴 거다. 자, 일단 1번 먼저 봅시다. 4회차 1번이요. 4회차 1번은 이제 약수의 개수는 당연한 거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뭐를 설명할 것 같아? 약수의 개수 말고는 수업 많이 들어가서 알잖아. 약수의 개수랑 또 뭐를 알아야 되니? 반응 좀 해줘라. 반응 너무 없다. 약수의 개수랑 성민이랑 유상이는 내가 한 5번은 설명했을 것 같은데 약수의 합이랑 대답 좀 해줘. 또 뭐 있어? 하나 더 있잖아. 그쵸? 약수의 곱이죠. 그래서 그거 3개를 다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약수의 개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약수들의 합이랑 약수들의 곱까지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요거를 이제 서인수 분해를 좀 해주는 건데 48 같은 경우에는 16 곱하기 3이라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약수의 개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보여줄게. 자, 이런 걸 좀 보여줄게.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 자체가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거 그냥 1이라고 쓰는 게 낫겠다. 약수의 개수가 사실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잘 따라와. 자, 이게 약수죠. 이게 약수입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 자체는 2로 만들 수 있는 게 5가지, 3으로 만들 수 있는 게 2가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10개. 여기까지 따라왔니? 10개인데 쉽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여기에 올라가는 숫자를 이제 지수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곱해주면 돼. 오케이? 자, 요 지수에다 1을 더한 다음에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약수들의 합이랑 약수들의 곱도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물어보자. 그럼 약수들의 합은 어떻게 구하지? 저거 10개를 다 더하면 되죠. 어떻게 더하죠? 설마 진짜 더하진 않을 거잖아? 병원? 어떻게 더하죠? 얘들아, 여기를 뚫어지게 봐야 돼. 자, 봐봐. 어허이. 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줄을 다 더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더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이쪽 가로줄을 더한다라고 하면 잘 따라와. 이쪽 가로줄을 더한다 좀 치면 3으로 묶어줘. 그럼 요거 다음엔 어떻게 할 것 같아? 더하면 되죠. 그럼 이번에는 다시 뭐 어떻게 묶여? 이거랑 이거가 서로 뭐야? 공통이야.
그럼 저게 공통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묶는 거야. 저게 공통이니까. 그럼 쟤를 묶고 나면 뭐가 남아? 1 더하기 3인 거지. 그래서 약수들의 모든 합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게 약수들의 합이야. 할 줄 알아야 돼. 기본적인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다 곱해봐. 싹 다 곱해봐. 어떻게 곱하니? 일단 저거 10개를 곱하라고. 어떻게 곱하죠? 어떻게 곱할 거야? 근데 예전에 몇 번 했었는데? 성민 어떻게 하죠? 말을 안 해줘. 대각선. 대각선끼리 곱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자기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자기 자신, 이렇게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 이렇게 곱해도 자기 자신, 이렇게 곱해도 자기 자신. 잘 안 믿겨지지? 얘는 1이고 얘는 48이죠? 얘는 2고요. 얘가 24 아닌가? 맞아? 그럼 얘는 4고 얘는 얼마니? 12지.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와서 일단은 약수들을 다 곱하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쓰는데 이 자기 자신이 몇 번 나오겠니 지금? 당연히 5번 나오죠. 근데 왜 5번이죠? 약수가 10개니까. 약수의 개수의 절반. 그러니까 약수가 지금 10개잖아. 그래서 약수의 개수의 절반을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48인데 여기를 잠깐만. 약수의 개수의 절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한 이그젠플 한 번 더 해보자. 예를 들어서 한 72 정도 한번 해볼까? 이그젠플로. 자, 72를 한번 좀 보여줄게. 그럼 만약에 이제 72야? 그러면 8, 9, 72지. 그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얘는 이제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 그럼 약수의 개수는 12개. 그 다음에 약수들의 합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약수들의 합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1, 2, 4, 8 이게 약수의 합입니다. 됐어? 여기까지? 약수들의 곱은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써.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지금 12개잖아. 그래서 커플을 만들어야 되니까 절반만 6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요거 3개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그젠플 한번 더 해볼까? 이거 너네가 한번 해볼래? 120으로 한번 해봐. 시작. 120으로 3개 다 구해봐. 해봐요 한번. 120. 이건 자기가 스스로도 만들어서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지. (120) 다 나왔어? 자,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120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나오지? 8 곱하기 15인가? 그렇죠. 8 곱하기 15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만약에 개수를 구해. 그러면 422, 그러니까 16개 나오고,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서인수가 3개 나와도 방법이 똑같다. 1, 2, 4, 8.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약수로 다 곱한다 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쓰고 약수가 16개니까 다 곱하면은 8제곱. 이런 식으로. 쉽죠?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하나씩 다 쳐줄게. 계속 가보자. 자, 5번이요. 자,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 일단은 F를 먼저 생각을 하면은 얘는 생긴 게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G를 생각하면은 얘는 왼쪽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F가 G보다는 더 이제 아래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기본적으로 F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 FX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고 여기 이제 풀마 3이 있기 때문에 GX는 그럼 위쪽에 있겠죠? 아무래도 한 요 정도쯤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아, 꼭지점을 좀 구해볼까? 꼭지점? 잠시만요. 꼭지점을 한번 구해보자. 여기 꼭지점의 좌표 얼마 나오지? 5,3인가? 얘는 5,3이 나오고 어차피 여기서 잘리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그래프만 따라가면 되는데 얘는 그러면 5,0이구나. 이렇게 나오네. 이런 거 그래프 따라할 수 있겠니?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라인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잘라주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건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럼 얘는 마이너스 4,6이 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둘러싸인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곡선이 기울어진 요 정도 있잖아. 꺾이는 정도가 완전히 똑같은데 이렇게 좀 잘라서 생각해봐. 잘라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서 생각을 하면은 여기를 여기다가 붙인다고 상상해봐. 왜냐면 모양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럼 이쪽에다가 붙인다고 생각을 해주면 결론적으로 이 빨간색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아래쪽 부분을 위에다가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빨간색 모양의 직사각형 넓이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눈에 금방 들어오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9칸이에요. 이런 거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y좌표가 6이잖아. 여기는 y좌표가 0이고 그래서 이 길이는 아무래도 6칸이 되겠지. 6이랑 0이니까. 그래서 가로가 9칸이고 세로가 6칸이 나오는 직사각형 모양이야. 쉽지?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괜찮니? 좀 갈게요. 자, 갑시다. 8번이요. 최대한 많이 해줄 테니까 본인이 필요한 문제 있으면은 더 얘기를 하면 된다. 계속. 자, 일단 8번 한번 가보자. 8번은 사실
문제가 이제 2개 정도 돼야 되는 2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오고 2개가 있다라고 봐야지. 그다음 이게 나오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사분면만큼은 지나가면 안 돼. K는 정수고. 자, 그러면 완전히 그래프로 푸는 문제인데 생각을 해보자. 점근선을 먼저 체크합니다. 항상 점근선 체크하고 위로 2칸 올려주고. 만약에 K가 양수라면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거든? 그래서 말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일단 K는 음수야. 맞죠? K는 음수고요. 그러면 하나는 이제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하나가 원점보다 아래쪽을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원점보다 아래를 지나가야지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K에다가 음수를 주고 F0에 음수를 주면 돼. 그래서 이게 끝이야. 더 자세하게 안 해줘도 괜찮니? 이런 거는 너네가 충분히 계산 가능하죠? F0이 음수다 이런 거. 여기다 계산해서 이제 넣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봐요. 그럼 자세한 계산은 생략해도 돼? 이런 것까지 내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잘한 거는 좀 넘어가고 맥락만 위주로 좀 보자. 계산은 너네가 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4 마이너스 2. 그러면 2사분면은 안 되니까 여기는 안 되지. 자, 일단은 얘는 K가 양수면 무조건 된다. 만약에 K가 양수라면은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오니까 2사분면은 안 지나가. 그런데 얘랑 얘랑 지금 공통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K는 음수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K가 양수이면 딱 좋은데 어차피 이거랑 이거의 공통을 생각해야 되는데 왼쪽에서 K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K가 음수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왼쪽에서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K가 음수일 때를 생각하면 지금 그래프가 대략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점 지나가도 되고 아니면 아래쪽으로 가라앉아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체크하니? K가 음수일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면 뭐를 체크하죠? F0에다가 음수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면서 동시에 이걸 G라고 할까? 둘 다 F면 좀 헷갈리겠다. G에다가 음수를 주면 돼.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교집합을 찾으면 돼. 그쵸? 예리하게 봐야지. 0이어도 괜찮습니다. 원점 지나가도 되니까 작거나 같다. 오케이.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계속 넘어가봐. 한번. 계속 갑시다. 9번이요. 얘들아, 그리고 내가 칠판에 문제를 좀 많이 쓰기는 했는데 봤을 때 이제 너무 쉽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 그래서 굳이 저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넘어가자고 얘기를 해. 지금 어차피 인원수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너네가 뭐 다 같이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면 그냥 넘어갈게. 그럼 상관없잖아. 오케이? 그럼 만약에 너무 쉬워서 뭐 저런 거 굳이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너네가 나한테 의견을 좀 제시를 해줘. 그럼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9번은 어땠어? 할만하니? 9번 문제? 괜찮았니? 9번 뭐 하는 문제죠? 분할 분배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야? 9번 문제에서? 맞습니다. 얘들아, 거기 바구니가 서로 다르다라고 나와 있잖아. 거기다가 뭐 밑줄을 치든가 중요 표시를 하세요. 되게 중요한 거야. 바구니가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차이점 말해봐. 바구니가 같을 때랑 다를 때 뭐가 다른 거죠? 말로 바구니가 같으면 분할해서 끝나는 거고 바구니가 다르면
바구니에 나누어서 담아야 되는데 바구니가 서로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할에서 끝나는 건지 분배에서 끝나는 건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게 가장 급선무야. 일단은. 근데 지금은 바구니가 서로 같다라고, 다르죠. 바구니가 다르니까 분배가 맞습니다. 바구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일단은 공은 1, 2, 3, 4, 5로 가고 바구니가 지금 3개니까 구별이 가능하니까 A, B, C라고 할게. 그럼 이렇게 봐야지.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둘둘 하나로 갈 수도 있고요. 3 하나로 갈 수도 있죠. 맞니? 이런 거? 첫 번째 경우는 3패까지. 그럼 분할, 그 다음 분패.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얘도 여기까지가 분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서 분패.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까지가 분할, 그 다음에 3팩을 곱하는 게 분패. 만약에 바구니가 서로 같으면 곱하기 3팩이 안 들어가. 됐어? 나 하나하나 다 적으면서 들어 지금.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자꾸 쓰라고. 자기 안 되는 문제들 자꾸 쓰세요. 10번은 어떤데? 할만했니? 10번 문제? 괜찮아요? 넘어갈까? 그냥? 지금 10번 어땠어? 괜찮았어? 10번 합시다. 자 10번 할게요. 10번이야. 많이 풀어줄게. 경훈이는 꽤나 안 오네. 얘가 20분, 30분 지각한다라고 하는데 뭐야, 잘못 알았나? 뭐지? 잠시만요. 이거 왜 이렇게 안 오지? 얘들아, 그 10번 문제 잠깐만 보고 있을래? 핸드폰도 좀 걷고요. 10번 문제 좀 잠깐만 보고 있어봐. 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금방 갔다 올 테니까 핸드폰 좀 내고 문제 잠깐만 보고 있어. 옆에 받아줘. 아이고, 받아줘. 얘가 왜 안 올까? 와야 되는데. 자, 10번 함수 문제. 그냥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를 원하는 건데 G에다가 H를 넣는 거니까 이거죠. 그럼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GX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모양을 한번 봐. 얘네가 원하는 게 G-7이잖아. 세훈?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어? 응? 뭐라고? 4x-4를 얘를 -7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를 -7로 바꾼다라는 게 x에다가 -1을 넣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게 가면 됩니다. 아주 쉬워지지. 그럼 x에 -1만 대입을 해주면 g-7이 나오잖아. 그럼 g-7이 얼마야? f-3. 그럼 f-3 정도는 그냥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할만하지? 이런 거? 자, 자꾸 하나씩 체크하면서 많이 풀어보자.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서 풀어봤어도 설명 들으면서 지금 다시 한번 풀어봐. 뭐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설명 들으면서 자꾸 두 번, 세 번 풀어봐. 공책에 풀던, 책에다 풀던. 자꾸 풀어봐, 자꾸. 완전히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어. 11번. 자, 이렇게 가는 건데. 자, 한번 해보자. 상수함수 f의 개수는 6개다. 맞아요? 네. 맞죠? y의 원소가 6개니까. 단순한 얘기. 두 번째, 경은 니은의 뜻이 뭐지? (11번의) 두 번째 조건의 뜻이 뭐죠? 이건 툭 찌르면 툭 나와야 되는데. 유상? 니은의 뜻이 뭐지? 이 자식들. 1대1 대응. 그렇죠. 1대1 잠깐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그렇지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좀 더 강력하지. 공역과 추억이 같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1대1 대응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 안 될까? 세연? 왜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 1대1 대응은 절대 될 수 없거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왜 안 되냐고 지금. 공역과 취업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 공역과 추억이 왜 달라지죠? 개수가 그렇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다르죠?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남녀의 짝이 맞아야 됩니다. 완전히 커플로 맞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개수가 서로 달라서 커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남자 5에 여자 6명이잖아? 커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대1 대응 절대 안 돼. 자, 그럼 1대1 함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개지. 맞니?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F2, F3, F2, F4, F5, 6, 5, 4, 3, 2 끝.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건 뭐지? 얘는 어떻게 할래? 성향? 이건 어떻게 할까? 경우를 나눠서 어떻게? 사과, 인격, 성격, 그렇게 나눴구나. 그렇게 나눠서 해도 되는데, 얘들아, 좀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가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봐봐. 자, 잘 들어. 6개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원소 2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랑 5를 골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무조건 2를 주고 여기에 5를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지. 왜냐면 F3은 작고요. F4는 크니까 그냥 이렇게 주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6시 2야. 오케이? 그럼 이제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F3이랑 F4를 결정을 해. 6개 중에서 2개를 골랐어. 근데 여기 남은 원소가 3개가 있잖아. 1, 2, 5가 있지. 그래서 이 3개의 원소를 이쪽으로 막 보내주는 거야. 그럼 F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4가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F1, F2, 아이고 F5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여기 옆에다가 살짝씩 메모를 해. F3, F4랑 그 다음에 여기가 F1, F2, F5.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자, 계속 갑시다. 계속 가요. 12번이랑 치고. 계속 가봐. 더 해봐, 한번. 12번은 그냥
빈칸 채우기라기보다는 상황 자체를 설명을 해줄게요. 12번은. 이게 알개가 아닌가? 아, N개. 아씨. 상황 자체를 설명해 줄게. 자, 이렇게 있어. 1부터 N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K도 있어요. K가 뭔지 모르지만. 근데 1부터 N까지 이 뭐 N개의 숫자들, 자연수 중에서 참 여기 쉽지. 알개를 골라요. 그게 바로 NPR이지. 순서를 생각하면서 고른다 좀 치면.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게 이제 NPR이야. 그런데 이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알개를 고르는데 그 알개를 고르는 방법들 중에서는 얘를 고르는 경우도 있고 안 고르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얘를 포함해서 알개를 고른다라고 감안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얘를 포함해서 만약에 알개를 고른다 손 치면 얘를 제외하고 n 빼기 한 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n 빼기 한 개 중에서 그러니까 얘를 포함해서 알개를 고르는 거니까 n 빼기 한 개 중에서 r 빼기 한 개를 골라주면 되거든. 표정 보니까 뭐 놓쳤는데. 다시 말할게요. 알개를 그러니까 n 개 중에서 알개를 고르는데 얘를 포함해서 알개를 고른다 손 치자. 그러면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중에서 R-한 개를 고르는 게 맞지 않니? 왜냐면 얘를 포함해서 알개를 고를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R-한 개를 고르니까 뭐 1번 공, 2번 공, 3번 공 이거 공이라고 할게요. 공이라고. 그러면 R-1번 공까지 이렇게 골라놨어. 근데 이제 K번 공도 고르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순열이니까 순서 생각해야 되거든. K번 공을 고르기는 고르는데 그 K번 공이 1로 들어갈지 1로 들어갈지 1로 들어갈지 1로 들어갈지 따라라라 1로 들어갈지도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다시 말할게. 이거 지금 멍 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얘를 포함해서 알개를 고른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얘를 제외하고는 R 빼기 한 개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얘는 순열이기 때문에 순서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포함해서 R개를 고르니까 얘를 제외하고는 1번 공부터 R 빼기 1번 공까지 골랐겠지. 근데 얘의 위치도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고. R개죠. 어렵지. 어렵지, 그치? 그러니까 K번 공이 이제 여기 껴들어갈 거. 그러니까 K번 공이 있는데 K번 공이 1로 들어갈지 1로 들어갈지 1로 들어갈지 1로 들어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의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의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R가지라고. K번 공의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얘를 빼고 R 빼기 한 개의 공을 고른 다음에 중간에 얘를 끼워 넣는다고. 순서를 생각해야 되니까. 또는 얘를 제외하고 그냥 고를 수도 있죠. 그럼 얘를 제외하면은 n 빼기 한 개 중에서 그냥 R개를 고르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NPR은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자, 박스 봐봐. 야, 잠깐만. 자, 좀 더 자세히 봐서. 자, 첫 번째. 거기 보면 얘들아, 가로에 이렇게 나와 있지. 1번. 자연수 K가 포함되는 경우. 두 번째. 자연수 K가 배제되는 경우. 맞죠? 1번 먼저 봐봐. 자연수 K가 포함되는 경우는 K를 제외하고 남은 n 빼기 한 개의 자연수 중에서 몇 개를 고른다고? 방금? R 빼기 한 개를 고른다고. 그래서 가에는 R 빼기 1이 들어갑니다. 가에. 맞죠? R 빼기 한 개를 고르는데 나중에 K번 공을 어디 갔어? K번 공을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나에 들어가는 게 이게 나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고 K번 공을 추가한다고.
순서까지 생각을 해서. 근데 만약에 K번 공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가 들어가겠죠. N 빼기 한 개 중에서 알기를 순서를 생각하면서 고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7번. 오늘 뭐 한 7회차, 8회차 정도까지 충분히 갈 것 같은데? 한 7회차 정도까지는 오늘이랑 내일하면 그냥 충분히 많이 할 거. 너네 최소한 숙제 풀어온 거기까지는 다 끝날 것 같은데? 안만 못해도. 그러면 개별증은 더 받아주면 되겠다. 일단은 7번 가볼게요.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교재를 좀 빨리 줬어야 되는데. 좀 미리, 그러니까 수업이 없어도 좀 미리 불러가지고 교재를 줬어야 되는데 반이 개편되는 바람에 그 생각을 못했어. 이제 막 자꾸 막 반이 개편이 되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어. 애들을 미리 불렀어. 그러니까 이걸 주말에 주는 게 아니라 미리 불러가지고 한 수요일쯤에 미리 줬어야 되는데 반이 개편이 되니까 누가 우리 반에 올지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방법이 없었어. 미리 줬을 거야.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거지. 그럼 역함수라는 거는 되게 단순한 건데 x랑 y를 바꾸면 역함수예요.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게 그냥 역함수인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쓰는 걸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y는 어쩌고 그러니까 y만 남겨놓는 걸 원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y가 형태가 되게 복잡하거든. 바깥쪽에 f도 있고 일단은 얘를 벗기고 싶어. 어떻게 하면 얘가 없어지지? 그렇지, 역함수를 씌우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역함수를 씌워주면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f의 역함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gx라고 표현을 한다고. 문제에서는. 맞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g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y는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어때? 설명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함수 해주고 근데 y는 남겨야 되니까 y를 그러니까 앞에 f를 벗기기 위해서 역함수를 씌워주고 깔끔하게 gx로 바꿔서 정리. 이런 맥락. 성인이 지금 괜찮니? 이런 맥락으로 가요. 4회차에서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거 질문 있어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넘겨봐. 없으면 넘어가. 5회차인데 아 시간 아니지 충분히 더 할 수 있지. 자, 5회차 가요. 괜찮은 거 문제를 좀 적어보자. 일단은 내가 골라서 이거 얘들아 한 개만 물어볼게. 이거 지금 영상 녹화 중인데 회차별로 잘라서 5, 6, 7, 8 이런 식으로 잘라서 녹화해주는 게 좋아? 아니면 그냥 그날 했던 거 한 번에 다 모아주는 게 좋아? 나 영상 편집까지는 잘 못해. 그러니까 이게 회차별로 5회차, 6회차, 7회차 이렇게 잘라주는 거랑 아니면 그냥 이게 그냥 풀로 찍으면 한 3시간 정도 돌아가거든? 그래서 풀로 찍는 거랑 뭐가 낫니? 뭐라고? 잘라서 가는 게 나아요? 그게 더 괜찮니? 그럼 자를 거면 지금 잘라야 돼. 잘라? 자른다?